박흥보전입니다. 흥보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박흥보전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거든요. 판소리에서 변형된 뭐 발전된 이런 형태 소설로 이제 바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판소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형태다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적층 문학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는 이제 판소리, 뭐 설화 이런 거의 특징인데, 일단 갈래가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운문체. 자, 이건 운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운율. 그럼 왜 운율이 있을까요? 원래 판소리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노래였단 말이에요. 원래 노래였다 보니까 운율이 남아있다. 두 번째는 이중적인 언어. 여기서 이중적 언어라는 것은 양반은 한자어를 많이 쓰고요, 그죠? 그다음에 평민은 비속어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양반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모두 드러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적 언어라 그래요. 세 번째는 해학인데, 해학은 웃음을 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웃음을 주느냐? 언어 유희가 있고요. 언어 유의 아니고요. 언어 유희. 두 번째는 과장과 열거. 이게 이제 해학의 웃음의 기본 아닙니까? 과장. 과장과 열거를 통해서 해학성을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희화화. 희화화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희화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준다,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는 풍자입니다. 풍자는 대상을 비꼬는 거, 간접적인 비판, 조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상을 풍자하고 비꼬고 조롱한다, 풍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자, 판소리계 소설이고 또 고전 소설이죠. 고전 소설의 기본적인 특징, 이거 좀 알아볼까요? 고전 소설의 특징. 일단 첫 번째는 비현실성입니다. 비현실성,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 그래요. 같은 겁니다. 흥보전 같은 경우는 비현실적이죠.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더니 거기서 이제 뭐 보물 나오고 막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비현실성, 전기성이다. 두 번째는 우연성. 사건 전개가 우연하다. 그러니까 제비가 우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고쳐줬더니 부자 만들어줬죠. 이런 우연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말. 행복한 결말이라고 하죠. 행복한 결말. 그래서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서 행복하게 끝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게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박흥보전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문을 한번 볼까요?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경상도와 전라도 접경에 놀부와 흥보 형제가 살고 있었다. 심보가 고약한 형 놀보는 어느 날 아우 흥보를 쫓아내고, 나쁜 사람이죠. 흥보는 처자식들과 초라한 움막에서 살며 헐벗고 굶주립니다. 견디다 못해 놀부에게 곡식을 꾸러간 흥보는 매만 맞고 돌아오고 궁여지책으로, 궁여지책이 뭡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계책,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크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계책으로 매품을 팔기로 한다. 그러니까 매를 대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지금보다 심하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돈을 주고 대신 매를 맞게 하는 겁니다. 쩔지 않습니까? 이걸 또 나라에서도 용인을 해주는 거죠. 물론 나라에도 이제 얼마나 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요새 뭐 최순실이 대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정말 대역일까? 아무튼 매품을 팔기로 하지만 그마저도 일이 틀어져 돈을 벌지 못하고 돌아온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흥부가 애가 많잖아요. 그죠? 애를 어마어마하게 싸들러 놨기 때문에 걔들 또 키우려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를 대신 맞고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아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거기 이제 매를 맞으러 갔더니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그 매품을 팔러 온 사람이, 똑같은 그 사람의.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요.
내가 맡겠다. 이 매품은 내가 팔겠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내가 더 가난하다. 이런 걸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더 가난하니까 내가 이걸 맞아야 된다. 내가 이 매품을 팔아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과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흥부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가난하지 않았다. 애가 12이다. 뭐 이런 얘기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흥부의 아내는 처음부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응? 그 매를 대신 맞으면 장을 맞으면 몸이 완전 상하거든요. 흥부 아내가 절대 가면 안 된다 막 울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흥부가 그냥 간 거죠. 그랬는데 매를 안 맞고 오니까 흥부 아내 어때? 신났어요. 그 다음 보면 얼씨구나 좋을씨구 이게 이제 뭐냐면 매를 안 맞고 와서 신난다 이런 얘기예요. 지문을 보시면 얼씨구나 좋을씨구 우리 가장 철골 중에 매 맞으러 병영 갔다 매 아니 맞고 살아오니 어찌하니 좋을쏜가 어찌하니 좋을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리법이 쓰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부 아내가 지금 신났어요. 흥부 아내가 하는 거거든요. 신나서 얼씨구 절씨구야 지화자자 좋을씨구 흥부 아내 활개를 빨래줄 느리듯 떡 벌리고 얼싸 좋다 신명이야. 신명이 일어날 때는 시금털털 보리탁주 한두 사발 먹었으면 좋겠구나. 술 먹고 싶다는 얘기죠. 신나니까. 술이 깰 만하여 노니 묵은 서름 햇서름이 동무 삼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너무 신났다가도 그동안 이제 쌓여있던 어떤 서러움이 북받치는 겁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묵은 서름 오래된 묵혀둔 서름 햇서름이 동무 삼아 나오는데 에고 여보 마누라님 하느님이 사람 낼제 사람 만들 때 별로 후박 없건만은 이 후박이 뭐냐면 후하고 박함이에요. 나와 있네 왼쪽에 그죠? 후하고 박함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이거야. 누구한테는 후하게 운명을 좋게 주고 누구한테는 박하게 주고 이런 거 없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별로는 특별이에요. 특별히 후박이 없을 텐데. 그다음 우리 부부 생겨날 때 무슨 죄가 지중하여 그렇게 커서 나오죠 왼쪽에 무거워. 자 후박은 별은 특별히 그 다음에 후박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후한 것과 박한 것이 다시 말하면 차별이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차별을 안 할 텐데 우리가 뭐 이렇게 죄가 많아서 이렇게 가난하냐 이런 얘기죠. 내 집안의 가난함은 장부의 허물이라. 장부가 뭐야? 사내 대장부죠. 남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흥부죠. 흥부. 그러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흥부예요. 흥부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입니다. 자책. 뉘를 원망하잔 말인가. 수다한 수없이 많은 어린 자식 밥 달라 우는 소리 자네 간장 오죽하리.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밥을 누구한테 달라 그래?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자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얘기죠. 아이고 내일이야. 흥부가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럽게 울제 천신이 감동하고 제불보살이 인도하사. 자, 제불보살은 뭐냐면 이 제자가 모두 제자고요. 불보살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들이죠. 그래서 천신이 감동하고 제불보살이 인도하사 그러면 그냥 하늘이 도와서 이런 뜻이에요. 뭐 신들이 다 함께 이런 뜻이니까 그냥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늘이 도와서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자 여기서 오겄다에 체크를 해보시면 오겄다 뭐 이런 걷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야기하는 말투 하늘 아니고 하는 말투 왜 이래? 이야기하는 말투.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아는 형이 얼마 전에 키보드를 바꿨습니다. 오타가 너무 난다고. 그래서 키보드를 바꿨어요. 키보드를 바꿨는데 그래도 오타가 너무 나. 그래도 오타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키보드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의 문제다. 손가락을 바꿀 수도 없고 나이를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저도 그런 건지 자꾸 오타가 나네요. 내려오겠다. 자 이야기하는 말투다. 중 하나 내려온다. 자 지금 무슨 성이죠? 비현실성 아시겠죠?
아니 어떻게 중이 내려와. 비현실성. 전기성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 자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비현실성만 할 거야 이제. 자 하늘이 도와서 도승이 내려옵니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에 거동보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동보소. 뭐뭐 보소. 이거 있죠? 예. 특히 거동이랑 그냥 같이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이제 이야기하는 말투다. 이게 이제 다 판소리의 어떤 영향이에요. 얼금얼금 거뭇거뭇 이런 거는 이게 뭐죠? 얼금얼금 거뭇거뭇 이런 거는 감각어라 그래요. 감각어, 의태어, 의성어. 이거는 여기서는 의태어죠. 네. 의태어, 감각어, 음성 상징어 뭐 이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 중의 모양, 중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뭇거뭇한 중, 돌누비, 장삼에, 실띠 띠고. 자 이제 그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돌누비, 장삼에, 실띠 띠고. 그 다음에 청올치 송낙잡초 넣어 이리 총총 저리 총총 휘늘어 맺힌 송낙 수박 같은 대가리에 아주 흠쑥 눌러쓰고 주홍용두 철주장을 철주장은 지팡입니다. 철로 만든 지팡이 지팡이고 눈 위에 번듯 들어 철럭철럭 흔들거리고 내려와서 웅장한 큰 소리로 인도하고 송주할제. 자, 송주가 뭡니까? 주문을 외운다 이런 뜻이에요. 송주는. 아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주문을 외운다. 나와 있는 걸 자꾸 설명하고 있을까? 네. 주문을 외운다. 할제. 울음소리 얼른 듣고 이리 주저 저리 주저 무수히 주저 하다 문전에 달려들어 소승문한 동량이요 이댁은 어이하여 우나이까. 지금 누가 울고 있어요? 흥보와 그 흥보 아내가 울고 있는 거죠. 자기들 팔자 한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이 와가지고 이 모양을 하고 와가지고 체크를 해줄까? 이거는 지금 묘사가 사용되고 있고 인물의 행색 묘사. 자 그러면서 소승문한 동량이요 이댁은 왜 웁니까? 흥보가 울다가 백발노승을 얼른 보고 공소운이 대답합니다. 조실부모 일찍하고. 사실 이런 거는 잘못된 문장이죠. 지금으로 치면. 왜냐면 조실부모를 일찍 했다. 조실부모가 원래 부모를 일찍 잃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거거든. 그러니까 일찍이라는 단어를 또 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판소리의 특징인데 판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민문학이에요. 평민문학인데 양반들이 쓰는 한자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평민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조실부모를 평민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한자어를 먼저 쓰면 그 뒤에 그 한자어를 설명하는 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조실부모 일찍하고 다만 형세가 빈곤하여 선영제사. 선영은 나오죠? 네, 조상. 제사를 전궐하고 전부 빠지고 못 갑니다. 그로 서러워 우나이다. 저중에 거동보소 공소운이 여쭙기를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유여악이라. 마음만 옳게 먹고 불의지사 아니하면 불의지사 불의한 일 나쁜 일 아니하면 내장에 이 레자가 올레자 아닙니까? 장은 이게 바꾸면 뭐죠? 장래죠. 이해되세요? 아, 이것도 오른쪽에 나와 있네. 나 되게 지금 나만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다 나와 있어서 되게 민망하네요. 장래. 이게 이제 바꿔서 쓰면 장래.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선지가 이것도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유여악이라. 요거는 좀 뜻을 알아두십시오. 예, 뜻을. 요게 뭡니까? 권선징악과 관련이 있겠죠? 예, 권선징악, 주제의식. 권선징악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있다. 권선징악 말고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사필귀정. 예. 뭐 인과응보. 다 같은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장래에 때를 볼 것이니 좋을 때가 있을 것이니 이런 뜻이죠. 소승 뒤를 따르소서 집터 하나 잡아주오리다. 사실 이게 또 집터를 잡는 게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중이 집터를 잡아요?
집터를 잡는 거는 불교가 아니거든요. 뭐 배산임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묘자리 쓰고 이런 거 이건 다 도교랑 관련돼. 그러니까 도교도 아니고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풍수지리 사상이죠, 사실 이게. 근데 이게 오묘하게 이게 우리는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무슨 집터를 잡고 말이 돼요 이게? 불교에서는 전혀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아무튼 집터를 하나 잡아주겠다. 예, 그 집터를 좋은데 쓰면 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겠죠. 흥보가 반겨 듣고 도승 뒤를 따라가니 저중에 거동보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평민들의 그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풍수지리 사상을 많이 믿었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문화적인 사회문화적인 측면들이 작품에도 많이 드러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육환장, 예, 이거는 지팡이고요. 손에 들고 이리 지점 저리 지점 한 곳을 덜컥 짚고, 자 이제 여기다 집을 지어라라고 알려주는 거겠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성조를 하면 성조 집짓기예요. 네, 집짓기. 여기에 집을 지으면 탐랑수가 들렀으니 탐랑수 또 나와 있죠.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이다. 부귀영화가 날 것이요. 문곡성이 상대하니 문곡성은 네 번째 별이다. 상대 서로 마주하니 문장제사 문장제사는 문장이 뭡니까? 문장. 글을 문장이라죠.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선비가 태어날 것이다. 3대가 급제를 하고 5대가 진사를 하여 만세 부절할 것이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복선으로 볼 수 있어요. 복선. 복선이 뭡니까? 암시죠. 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두어 걸음 인홀불견. 한자성어 참 많이 쓰이죠. 그렇죠? 예, 인홀불견. 그러니까 호련히 사라짐 이런 뜻입니다. 호련히 사라짐. 갑자기 그냥 슉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비현실성이죠 이것도. 흥보가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리하고 이제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운막을 뜯어다가 그 터에 집을 짓고 글자로 붙여 새겨보니 옛날에는 집에다가 자꾸 이름을 지었었죠. 예. 그래서 뭐 그 수호제기 이런 글 아십니까? 정약용의 글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그러니까 자꾸 그 집에다가 이름을 지어요. 예. 하긴 뭐 경복궁 이런 데 가봐도 다 이름 있잖아. 뭐 근정전 있고 뭐 무슨 전 있고 이렇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아무튼 집을 짓고 글자로 새겨보니 겨울동자, 갈것자, 봄춘자, 올래자, 동거춘내네요. 그죠? 동거춘내. 겨울은 가고 봄은 온다. 이런 얘기겠네요. 3월 삼진날 좋을시고 행화문전 도하개변 심심동풍 꽃화자요. 자, 이거 전부 한자성어죠. 예. 왼쪽에 뜻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행화문전. 행화는 살구꽃이에요. 도화는 복숭아꽃이죠. 행화는 살구꽃 문 앞에. 그다음에 도하개변은 나왔네 여기 도화. 복숭아꽃. 복숭아꽃은 이게 변자는 시냇가를 뜻하는 변자. 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변은 시냇가를 뜻합니다. 시냇가의 복숭아꽃. 그다음에 심심동풍. 이 심자는 깊을 심자. 그래서 깊고 깊은 골짜기에 동풍. 꽃화자. 뭐 쌍쌍탐행 나와 있어요. 쌍쌍이 찾아다님, 나비접자. 그러니까 쌍쌍이 날아다니는 나비접자. 펄펄 날아 춤출 무자. 농춘화답 좋으시고. 농춘화답은 봄의 경치를 노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을 지었더니 그 앞이 좋더라. 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 문 앞에는 행화가 있고 그 앞에 그 시냇물에는 도화가 흐르고 그 다음에 깊고 깊은 동풍이 불어오고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춤추고 그래서 봄이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었더니 그 앞이 좋더라 이런 말을 지금 한자성어를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집이 좋다. 집 뭐라 그래? 집의 경관? 단지 경관은 아닌데 집이 좋다는 얘기예요. 집터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집터가 좋다. 그 다음에 기는 것은 짐승이요 나는 것은 새라. 쌍거 쌍내 쌍쌍이 오고 가니 제비연자 제비한 쌍 들어온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제비. 이 제비가 이제 복제비죠.
백운을 박차고 구름이죠. 흑운을 무릅쓰고 구름이죠. 그러니까 백운은 흰 구름, 흑운은 검은 구름. 펄펄 수르륵 떠들어오니 흥보 보고 좋아라 합니다. 얼씨구나 저 제비야. 내 집 평새가 빈곤하여 다른 것이 없었더니 네가 나를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하랴. 서리법이 되겠고, 흥보는 제비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죠. 나중에 이 제비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비속어가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평민의 문학인 비속어는 없는데, 뭐 순 우리말, 그러니까 한글로 된 순 우리말들은 사실 이제 평민의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놀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비속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근데 놀부가 등장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자어가 좀 많이 쓰였어요. 그렇죠? 그 한자어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특히 뜻을 이거 모르면 문제 풀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뜻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자성어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뭐 그 인과응보, 건선징악, 그리고 판소리 개소의 특징 이런 것들 좀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